안녕하세요. 키가 크시네요. 영산포 여자중학교 체육교사 최수인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선생님들과 나눠볼 주제는요, 스포츠로 떠나는 여행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주된 초점을 맞춘 부분은 알을 우리가 이제 배움이 있으면 이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교육적인 게 아무리 체육을 배우고 뭐 해도 뭐 스포츠 선수가 될 게 아닌데 애들이 왜 이런 걸 배워요?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한 알들은 너희의 삶에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프로젝트 수업을 만들어 봐야겠다라고 해가지고 스포츠로 떠나는 여행이라는 테마로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저희 원고를 보면요, 20종 내외라는 제한이 걸려 있어서 되게 지금 많이 간추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너무 많아서 좀 말이 빠르더라도 이해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목차는요, 책을 한번 통해서 그냥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수업 의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여행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행을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행을 어떻게 애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저는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온 테마인데요. 처음에 여행이라는 그 초점을 맞춰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저희 학교가 굉장히 교육적으로, 환경적으로 이렇게 소외된 지역이에요. 그래서 교육복지 우선 사업이 운영될 정도로 굉장히 소외가 되었는데요. 애들에게 여권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물어보니까 그조차도 어떻게 생긴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30% 이상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또 역으로 애들에게 야, 너희 해외여행 갔다 온 적이 있어? 하니까 생각보다 많았는데요. 그 이유는 다문화 가정이 너무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이거를 여행으로 접목을 시켜보자, 체육 수업을.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했던 여행은 국내와 국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만 바꿔서 생각했더니 교내와 교외로 나눌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교외에서 이걸 어떻게 접목시켜볼까 해서 그냥 지도를 무작정 펼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표시되어 있는 지점처럼 관공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냥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소방서 같은 경우는 불의 나라, 경찰서 같은 경우는 정의의 나라, 직업훈련소 같은 경우는 직업의 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나라를 세워줬습니다. 그리고 학교 교내에서는 시설 배치도를 가지고 이런 부분이 이런 나라와 연관이 있겠구나. 물론 무의미할 수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연관성을 너희가 지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희가 선생님의 수업의 의도를 조금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개념으로 해서 이렇게 애들이랑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학생들에게 저는 여권을 한번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권 같은 경우가 물론 제가 만든 거지만 최대한 여권과 비슷하게 만들어 보려고 했고요. 이 여권을 만든 의도는 애들에게 추억을 공유하고 시간을 기록하게 하고 이게 또 하나의 수업이 끝났을 때 포트폴리오로 남을 수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저는 여권을 만들어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데요. 이 부분들은 책에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에 AR을 활용해서 제 수업에 대한 의도를 학생들에게 어떻게 인식을 시켜줄까 했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제가 물의 나라, 불의 나라 이렇게 나라를 세워줬잖아요. 그래서 교내에서는 수도가를 물의 나라, 기술과정 교실을 불의 나라 이런 식으로 그냥 상상력을 조금 펼쳐보았는데요. 애들이 그냥 핸드폰을 가지고 이쪽 가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러한 표시가 그냥 이렇게 사진이 뜹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애들이 수인쌤의 의도가 이런 거였구나 라는 걸 그냥 알 수 있게, 그리고 그냥 동기유발 요소로 이렇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여권을 만들어 줬잖아요. 그 여권에서는 이제 애들이 여권을 이렇게 찍으면요. 잠시만요. 여권을 찍으면 이런 식으로 갖다 대고 있으면요. 이렇게 관련 영상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평가, 여기는 이제 지식의 나라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평가 기준을 제가 이렇게 찍어가지고 애들한테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겠다라고 제가 만들어 줬었습니다. 이게 이제 첫 대 때 제가 제일 초짜일 때 처음 계획했을 때 했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애들에게 얘들아, 너희가 지도를 직접 보고 찾을 줄 알아야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이제 이렇게 학습지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선생님들도 오리엔티어링 수업 다 하시죠. 그래서 이렇게 지도에다가 제가 지정을 표시해 놓고
이 지도의 지점 안에 이렇게 2번 문제 같은 전두엽을 활용할 수 있는, 창의성을 기를 수 있는 문제나 아니면 스포츠와 관련된 내용을 집어넣어서 학생들끼리 협동해서 문제를 풀 수 있고, 이런 식의 방향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리엔티어링 수업이 굉장히 좀 제가 애들에게 가르치기에는 역량이 조금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지 모르겠는데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체험학습이랑 연계를 해가지고 확장형으로 애들한테 더 많은 눈을 볼 수 있게 이렇게 확장형 연계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은 물의 나라입니다. 물의 나라는 처음에 제가 그 세월호 사건이 터져가지고 처음에는 계획을 했었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학생들은 그 코로나가 터지기 전에 학생들이에요. 그런데 이 학생들에게 물어보니까 생존 수용이 이때는 의무교육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애들이 살아가면서 그런 상황들이 또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듯이 진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생존 교육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가 터지기 시작하더라고요. 더 이상 지역상 사회와 연계해서 이렇게 생존 수용을 할 수가 없어서 이제 이 부분에서는 생명 존중 교육과 자살 예방 교육과 수학 과목, 음악 과목, 체육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수업을 했었는데요. 이 부분에서는 어떻게 수업이 이루어졌냐면 체육 같은 경우는 플러깅 활동을 했었고요. 음악 같은 경우는 랩이나 음악, 개사를 통해서 애들이 생명 존중과 자살 예방에 관련된 뭐 음악이나 UCC 이런 걸 만들어보는 활동을 진행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뭐 1363, 뭐 이름 좀 날 구하삼. 1393 같은 자살 예방 관련 번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유의미와 부호화라는 이런 용어가 있는데요. 수학적인 용어.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393이라고 하면은 제가 예시로 이렇게 들어주죠. 1이라 삼지 말고 날 구하삼. 이런 식으로 애들한테 알려주면 애들도 이런 식으로 합니다. 한 명을 위한 손길을 3명한테만 손을 뻗어도 9배의 효과가 나타나고 삶이 행복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도 이렇게 만들어가는 수업을 같이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불의 나라입니다. 불의 나라 같은 경우도 선생님들도 다 이렇게 수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 심폐소생술 당연히 있겠죠. 응급처치 교육 당연히 있겠죠. 그런데 저는 이제 처음 했을 때는요. 저희 학교 내에서 찾아보는 안전 요소,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기 위한 감사한 요소 찾기, 이렇게 해가지고 2가지로 교 내에서 실시를 했고요. 이 안전지도 같은 경우는 밖에서 어떠한 위험 요소가 있는지 애들과 직접 나가서 촬영하고 이런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제가 이 학교에 4년 근무하다가 다른 학교 1년 갔다가 다시 이 학교로 올 수 있는 상황이 돼가지고 다시 왔어요. 근데 제가 이걸 만들고 나서 교내에서의 문제점은 행정실에, 교외의 문제점 동사무소에 좀 약간 이렇게 민원을 넣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게 다 해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도 이렇게 본인들의 의견을 피력하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선생님들이 하듯이 심폐소생술 교육 그냥 저도 똑같이 진행했던 것 같고요. 이거는 개인평가로서 애들이랑 심폐소생술 개인평가를 받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응급처치법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해가지고 응급처치 이거는 이제 영상인데요. 많은 선생님들이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처치 같은 경우도 상황을 주어주고 얘들아 심폐소생술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뭐 벌에 쏘였을 때 이빨이 빠졌을 때 막 이런 것들을 뽑기를 통해서 애들한테 상황은 너희가 뽑되 그 상황에 대한 요소들은 너희가 만들어 가봐라 이런 식의 방법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제가 이게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여러 해를 나눠서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꾸 한 것만 또 할 수 없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매듭법 수업을 했었거든요. 근데 매듭법 수업을 통해서 여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이따 뒤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기술과정 수업과 저희 체육대회와 융합해서 하는 융합 프로젝트 축제를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다음은요, 직업의 나라인데요. 직업의 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했듯이 저희 학교 주변에 직업훈련소가 있어서 직업의 나라를 하나 만들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만든 나라인데요. 애들에게 처음에 저는 수요조사를 받아요. 야, 애들아, 무슨 너희가 어떤 직업에 관심이 많니? 하지만 스포츠와 관련된 직업 중에 너희가 관심을 가져볼 분야 하나만 선택해줬으면 좋겠다. 하니까 처음에 나왔던 게 스포츠 아나운서였는데요. 지금 스포츠 아나운서를 초청해서 이제 저희 학교 광주 이렇게 해가지고 거점대학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운영하는.
그래서 교수님께 부탁드려가지고 스포츠 아나운서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초청 강의를 듣게 하였고, 초청 강의를 들은 후에는 스포츠 아나운서와 관련된 내용, 그리고 스포츠 아나운서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로서 찾을 수 있는 직업 한 가지, 그리고 너희의 직업, 어떤 직업을 희망하니, 그리고 이 스포츠 아나운서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을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 이후엔 애들이 또 여군에 또 관심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이거를 애들이랑 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찾았어요. 주변에 인터넷을 엄청 뒤지다 보니까 밀리터리 테마파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해가지고 군인에 대한 설명 듣게 해줬고요. 직접적으로 애들이 체험하고 만지면서 이런 게 있구나라는 거를 알 수 있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지식의 나라인데요. 여기는 그냥 쉬어가는 타임이에요. 그래서 애들에게 동기부여하고 스포츠 규칙이나 뭐 이런 거를 알 수 있게 하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계시죠. 그런데 저는 여기서 그냥 이렇게 한 번은 글로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고 이거를 그 생기부에 입력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정의의 나라인데요. 정의의 나라에서는 왜 나를 보호해야 하는가라는 테마로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 학교는 종교적인 이유로 사격 수업을 할 수가 없는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왜 못하냐라고 물었더니 공격적인 요소는 절대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우리 방어를 배워볼까? 라고 시작을 해서 호신술을 실시를 했는데요. 호신술을 가르치다 보니까 장점이 3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가르쳐 놓으니 어딜 가서든 지기들이 이렇게 홈베이스나 선생님 잡고 하더라고요. 2번째는 실내 수업이 가능하고요. 3번째는 이렇게 여기 보면요, 휠체어 타고 있는 학생이 있거든요. 몸이 불편한 학생도 같이 할 수 있더라 라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개인평가 15동작을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평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 개인평가를 하는 동안 다른 친구들 밑에서 이렇게 드라마를 만들기 위한 콘티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드라마 만들기를 했었는데요. 이 부분은 이따 시간적인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같이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드라마나 영화를 끝내고 나서 저희 영화도 영화 제작 발표회, 보고회 이런 게 있잖아요. 애들도 똑같이 제작 발표회와 보고회를 마치고 이렇게 평가를 진행했는데요. 이 액션 드라마를 만든 이유는 이 액션 드라마 속에서도 대본 작성하는 사람이 있고 카메라맨이 있고 감독이 있고 막 이러잖아요. 이런 역할에 대해서 애들이 생각해보게 하고, 그리고 내 꿈이 사진작가일 수도 있고 영화를 찍는 영화 촬영 감독일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이런 부분까지 애들이 생각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소감의 나라입니다. 소감의 나라 같은 경우는 애들에게 이때까지 너희가 어떤 수업을 했는지 느낌점을 써봐라 라고 처음에 진행을 했는데요. 저도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쓰라고 했는데 되게 무의미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부터는 이렇게 타이포그래피와 워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그냥 키워드로 본인들이 배웠던 거를 다 적게 하고 그 키워드를 어떻게 나눌 수 있는가? 라고도 생각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애들이 배웠던 거를 쫙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 제가 했던 테마거든요. 여태까지는 이제 여행에 대한 전반적인 거였다면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한국을 테마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뭐 대략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애들이 이만큼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활동, 경로를 이렇게 보여주는 어플이 있어요. 제가 이따가 한번 이게 어떤 어플인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구글 사이트를 활용해가지고 방탈출 게임을 만들었거든요. 코딩은 다 이렇게 널려 있어요. 제가 이따가 알려드릴 텐데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수업의 장점이 뭐였냐면 이렇게 2Way로 진행이 가능하고 저 오른쪽 메뉴에 이 학생은 코로나 걸렸거든요. 근데 이 코로나 걸린 학생들도 이제 수업에 참여할 수 있게끔 진행을 했는데요. 이 수업 같은 경우가 이렇게 제가 교재에 구글 사이트를 게시를 해놨어요.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들어와서 선생님들도 참여해 보시고 답을 모르겠으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인 문제는 이런 식이에요. 태권도 수업을 했는데 이 태권도에서 너희가 지켜야 할 요소가 뭐가 있을까? 이런 식으로 넌센스 문제를 냅니다. 몇 가지일까? 그럼 뭐 파이어, 아이스크림, 베지테리언, 뭐 엘리펀트 해가지고 5가지이다. 이런 식의 것을 맞출 수 있도록 했고요. 뭐 이런 것도 코딩으로 소스해서 생각보다 빨리 왔구나 파악할 수 있는 흑백 논리, 빨파 흑백 눌러서 오픈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만들어가지고
애들이랑 했는데요. 선생님들 이거 한 번만 맞춰보시겠어요? 과연 이게 뭘 의미할까요? 3초 드릴게요. 3, 2, 1 모르겠죠. 실은 페어플레이거든요. 페어플레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또 입력할 수 있게 이거는 협동, 배려 이런 식의 거를 만들어가지고 애들과 함께하는 수업을 했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좀 넘길게요. 그리고 애들이 이런 퀴즈런 프로그램을 다 맞추면 설문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이 설문지가 끝나면 자동으로 애들 메일로 이렇게 수료증이 날아가게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그 수업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퍼나철이라고 양궁을 활용하는 국궁을 체험할 수 있는 이런 뉴스포츠고, 이건 애들이랑 전통놀이 수업을 했었는데 제기를 만들었고요. 이건 태권도 수업이고, 이거는 또 현장 체험학습과 연계해가지고 국궁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인데요. 프로젝트 수업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그 매듭법을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그 기술과정과 연계를 했다고 했는데 이제 세계 속 캠핑을 테마로 해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고요. 여기는 교실이 텐트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꾸며보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배웠던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다양한 나라들을 통해서 이렇게 중간중간 미션 게임, 그리고 중간중간에 미니게임으로 누가 매듭법을 빨리 해서 여기서부터 저기까지 이동을 하는가, 이런 식의 내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5과목이 지금 지역 지도 만들기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자, 그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내용입니다. 마지막은 모든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시겠죠. 아, 그럼 평가는 어떻게 했어요? 아, 첫 때 평가는요. 이 모든 걸 평가하려고 하니까 진짜 혼나버렸네요. 근데 혼났는데 그 다음부터 수업을 어떻게 진행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냥 수업은 똑같이 애들에게 모든 걸 다 쥐어주되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 평가를 해야겠다. 뭐 예를 들어서 호신술만 가지고 호신술 내에서 인지, 심동, 정의를 나눌 수 있게, 뭐 예를 들어서 심폐소생술만 가지고 인지, 심동, 정의적을 평가할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하나에만 테마를 맞춰야겠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그냥 흐름밖에 말할 수 없는 시간이어서 이렇게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실은 마음이 급해가지고요. 질문 없으시죠? 아, 네. 그러면 제가 혹시나 질문이 있고 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따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뭐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릴 거고요. 특히 호신술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운동을 좀 많이 해가지고 배운 가닥이 있어요, 흔히 말해서. 그래서 그 가닥으로 애들 수업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영산포 여자중학교 최수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